1등급 코디. 자, 이번 시간에는 등속운동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비교해보면서 한번 알아보는, 정리해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우선 등속운동 같은 경우에는 운동 방향과 빠르기가 일정한 운동을 등속운동이라고 얘기를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볼게요. 시간이 0, t, 2t, 3t, 시간 간격은 t로 다 동일해요. 그랬을 때 이동 거리가 s, 2s, 3s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이 여기 t에서 2t로 2배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동 거리도 2배가 되고요. 여기서도 3배가 됐을 때 이동 거리도 3배가 되는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게 바로 등속 운동의 특징이에요. 구간별로 속력을 보면 여기도 시간 변화가 t고 이때 이동한 거리 s입니다. 이 구간만 따로 볼까요? 여기도 t만큼 시간이 지나고 s라는 거리를 이동을 했어요. 그러므로 전체적인 이 세 개의 각각에 해당되는 구간을 보더라도 구간 속력 모두 동일하죠. 전체를 볼까요? 전체를 보더라도 구간 속력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물체의 구간 거리는 일정한 시간 t마다 이동한 거리에 해당이 되고, 정리를 해보면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구간 거리는 s로 일정하다. 구간 속력 v로 일정하다라는 거죠. 전체 이동 거리는 s, 2s, 3s로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를 그대로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X축이 시간, Y축이 거리에 대한 그래프. 보통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거리가 S예요, 시간이 T예요. 그래서 ST 그래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그래프를 봤을 때 시간 간격이 같다라고 하면 이때 이동한 거리는 모두 다 동일해요. 즉, 요때에 요 T라는 시간 동안 S 이동하고 또 여기서 T가 증가했죠. 요만큼 S. 또 여기서 T 증가하니까 여기서 요만큼 S만큼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구간에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래프의 기울기가 다 동일한 형태의 운동을 하고 있는 게 등속 운동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간별로 보더라도 전체를 보더라도 이 속도는 변함이 없죠. 즉, 그래프의 기울기는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속도 그리고 시간, 그래서 학교에서는 VT 그래프 이렇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X축을 시간으로 하고 Y축을 속도로 한 그래프에서 속도,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도라 그랬죠.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Y값이 여기에서는 일정해요. 그러므로 얘는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S라고 하면 또다시 요 T라는 시간 간격 동안 똑같이 S를 가요. 그럼 만약에 시간이 2배가 되면 전체 2S의 이동 거리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Y축 값 속도가 일정하고 기울기가 0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시간분의 속도가 가속도를 의미하는데 가속도가 어때요? 0이다 라는 거. 속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이며 시간이 지나도 기울기는 일정합니다. 그 다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이동거리이며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해 증가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엔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가 일정한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등속 운동과 지금 얘기하는 등가속도 운동,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부분은요, 직선상에서 이제 한쪽 방향으로 운동하는 그러한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속력과 속도에 대한 부분은 같은 거로 간주를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간 속력이라고 나오는 부분 있죠. 이것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0, t, 2t, 3t. 시간이 t라는 시간, 그 다음에 2배, 또 3배 이렇게 이제 증가하게 되죠. 그동안 이동한 거리를 보니까 s, 그 다음에 2t일 때는 4s, 전체예요. 3t일 때는 9s만큼 이동 거리가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한번 따져볼게요.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s만큼 거리를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v는 t분의 s를 이렇게 놓고 두 번째 구간도 시간은 똑같이 t예요. 그렇지만 이동한 거리는 이 구간에서 이동한 거리는 3s예요. 그래서 t분의 3s니까 두 번째 구간에선 3v.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똑같이 t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때 전체 이동한 9s를 전체 이동을 했지만 그 전까지 이동한 게 4s이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이동한 거는 5s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t분의 5s. 그래서 속도는 5v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여기에서 시간 간격은 둘 다 동일하게 t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간격으로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증가한 속도는 EV, 여기도 EV. 이렇게 시간에 따른 속도 증가율이 같은 이러한 물체의 운동을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등가속도 운동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뭐냐면 시간이 t라는 거에서 s를 이동을 했죠. 또 전체예요, 전체. 시간이 2배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4s로 시간 제곱에 비례해서 이동 거리가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특징적이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1번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의 구간 거리는 S3S, 5S로 증가한다. 구간 속력이 속도라고 표현해도 돼요. V, 3V, 5V로 증가합니다. 일정한 시간 t마다 구간 속력이 2V씩 증가하기 때문에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을 나타내므로 속력 변화량을 나타내므로 A는 t분의 2V로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이동 거리는 S, 4S, 9S로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이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거리와 시간에 대한 그래프, ST 그래프라 그랬죠? 이때 각각 t 시각일 때 기울기, 2t 시각, 3t 시각일 때 그래프 기울기는 점점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있어요. 이때 특정 시각에서의 그래프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죠. 이거를 순간 속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이 구간 속력은요, 이 순간 속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에 해당하는 평균값을 나타낸 거예요. 약간 다르죠. 이거는 어려운 심화 문제 나오면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 형태를 그대로 오른쪽에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로 변형을 해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속도가 증가되는 비율이, 즉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한 형태의 기울기를 보여주는 이러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t라는 시각이 지날 때의 델타 v 값, 또 t라는 시각이 지났을 때 델타 v, 또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델타 v, 이 값이 항상 일정한 형태의 이러한 운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 기울기는 가속도에 해당하는 값을 지니고 있어요. 가속도가 전체 구간이 어떻습니까? 일정하죠. 그렇죠?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이며 시간이 지나면 기울기가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에 해당이 되며 시간이 지나도 기울기는 일정한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아래쪽에 해당하는 면적은 이동거리를 얘기를 하는데 이동거리는 우리가 삼각형의 면적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y축 값은 뭐예요? 속도 변화량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x축 값은 시간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속도 변화량 곱하기 시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데 속도가 시간에 비례하는 값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동거리는 시간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요. 재밌는 거 한번 알려드려 볼까요? 시간이 t만큼 증가했죠. 여기에 해당한 삼각형은 요거예요. 자, 여기서 시간이 또 어떻게 증가합니까? 2t만큼 증가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 삼각형이 증가해요. 근데 이 밑에는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잘라볼까요? 똑같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t였을 때 삼각형은 몇 개예요? 하나였어요. 2t였을 때 삼각형이 몇 개 돼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요. 3t였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각형 2개 또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사각형 하나당 똑같은 크기의 삼각형 2개씩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되는 거죠. 그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었습니까? 바로 여기에 세 번째 나와 있었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분석을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 팁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 조금 지저분하니까 이걸 살짝 지워볼게요. 만약에요.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시간이 10초에 해당이 됐고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속도가 10m/s가 됐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나중 속력이 나오고 처음 속력이 0으로 나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처음 속력 플러스 나중 속력 더해가지고 나누기 2를 하면 평균 속력이 나와요. 5m/s. 그럼 5m/s로 몇 초 동안 운동한 거예요? 10초 동안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50m를 이동했다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왜? 이 삼각형의 면적과 여기에 해당하는 삼각형의 면적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우리가 어떤 거? 처음 속도 플러스 나중 속도 나누기 2. 이게 바로 평균 속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등가속도 운동할 때만 적용이 돼요. 만약에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라 다른 운동도 나오게 된다면 평균 속도 구하는 거, 평균 속력 구하는 거는 전체 이동한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구분 지어셔야 돼요. 그래서 특정하게 이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만 나왔을 때는 보다 편리하게 문제 풀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등가속도 운동의 일부 구간 아니면 다른 형태의 운동 구간 이거를 보여주고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구분지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지만 되겠죠. 자, 디테일 예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직선을 따라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0에서 2초 동안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했어요. 이건 어때요?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이 되고요. 2에서 4초 동안은 어때요? 속력이 변하지 않는 등속 운동에 해당하는 운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0에서 2초 동안 물체의 가속도는 일정하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하다라는 걸 물어보는 그런 형태의 문제예요. 동그라미가 맞겠죠. 자, 0에서 2초 동안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다고요. y축 값이 변하는데 어떻게 속력이 일정합니까? 속력이 일정하지 않죠. x입니다. 0에서 4초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32m이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간을 잘라볼게요. 2초 그리고 4초.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삼각형의 면적이죠.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2가 되니까 결국엔 8m를 이동을 했어요. 또는 평균 속력 구하는 거 알려드렸죠. 여기는 등가속도 운동하는 구간이라 처음 플러스 나중 속력 나누기 2. 4m/s로 2m를 이동했다. 8m.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주의할 게 이겁니다. 몇 초 증가했어요? 2초 증가했어요. 2초 증가하는 동안 속력은 8m/s를 일정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각형의 면적은 8 곱하기 2니까 16m를 이동하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더하면 24m가 됩니다. 따라서 물체 이동 거리는 0에서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32m가 아니라 24m예요. x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물체 이동 거리는 2에서 4초 동안이 0에서 2초 동안의 2배이다. 여기가 2에서 4초, 여기가 0에서 2초, 2배에 해당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 0에서 2초 동안 물체 전체 이동 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구간이 되는 것이죠.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구간은 요 등속 운동을 하는 요 구간이에요. 이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는 구간은 시간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아님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0에서 4초 동안 물체의 평균 속력은 6m/s이다. 제가 이제 마지막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전체 24m를 몇 초 동안 이동을 했습니까? 4초 동안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6m/s. 그러니 이렇게 운동의 모습이 서로 다른 형태의 운동의 모습이 나왔을 때는요. 무조건 이때의 이동거리, 이때의 이동거리, 그리고 전체 걸린 시간 이걸로 구해줘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6번은 그러면 5가 되는 거 맞습니다. 자, 이 문제는 쉬워 보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구간별로 나눠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거를 적극 권장해 드리겠습니다.